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 규정 구두 포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석빈 대의원 그리고 부의장의 오태승. 이어 두 번째 의안으로 당대표 후보자인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께서도 입장을.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 최고위원 후보자인 유승희, 박우석, 새정치민주연합 화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봄이 가장 먼저 오는 희망의 고장입니다. 우리 당의 희망 만들기도 이곳 제주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목표 중 하나는 파이팅 넘치는 강한 야당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제가 첫 합동연설에서 첫 연설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 당 단합을 위해 다 함께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 합니다. 제주는 여자 많고 바람 많고 돌이 많아 삼다 정당이라고 하죠. 우리 당도 당원 많고 좋은 정책 많고 또 국민의 지지가 많은 삼다 정당이 돼야 된다는데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삼다도 제주와 삼다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삼다도 제주 화이팅! 화이팅! 삼다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주도는 저에게 참 특별한 곳입니다. 참여정부가 특별자치도 만들었습니다. 4.3 항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대통령이 제주도민들 앞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를 한 것도 참여정부였습니다. 그때 제주도민들께서 통곡하면서 흘리던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4.3이 다시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4.3 항쟁 기념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4.3 유족도 재심사하겠다고 합니다. 아침에 평화공원에 참배 다녀왔는데 평화공원 3단계 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4.3 유족의 가슴을 이렇게 헤집어 놓고 화해와 통합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60만 제주도민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올해만큼은 4.3 유령제에 꼭 참석해서 4.3 영령들과 유족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자치와 평화를 향한 제주의 꿈, 저 문재인이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자치 입금과 자치 재정권까지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1,100만 명 넘어섰죠. 제주공항 이용객은 2,300만 명 넘어섰습니다. 제주 신공항 건설 제가 지난 대선 때 공약했습니다. 기존 공항 확장이든 제2공항 건설이든 제주도민들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제가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제주가 지방 분권으로 발전하고 있듯이 우리 당도 분권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당에 집중된 사람, 권한, 재정, 지역으로 나누겠습니다. 중앙당이 독점해온 국고보조금, 인사권, 공천권, 그리고 정책기능 모두 다 시도당으로 넘기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도 권역별로 상향식 공천하겠습니다. 우리 당을 정치 중심 정당에서 경제 중심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일반 시민과 지지자들이 당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정당, 플랫폼 정당, 스마트폰 정당으로 가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비호남 지역, 특히 영남 지역에서도 우리 당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당이 전국 정당이 돼서 총선, 대선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문재인이 우리 당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우리 당 비대위가 출범하는 날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은 광명록에 검신 전선 상류식이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다 무너지고 남은 12척의 배, 그것이 지금 우리 당의 처지입니다. 제 고향 거제에 있는 7천령 전투에서 용주는 200척의 전선을 갖고도 대피했습니다. 본인도 전사했습니다. 불과 12척만 도망가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수진 장군은 그 남은 12척으로 수백 척의 외적을 상대로 명량대첩을 거두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성부를 갈랐습니까? 장수입니다. 장수의 리더십입니다. 이수진 장군은 병사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따르고 도왔습니다. 적이 두려워하는 장수였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과연 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지휘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당대표 선출 기준 딱 하나입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되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되면 정권교체에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누구를 우리 당의 얼굴로 원하고 있습니까? 저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직성의 각오로 나섰습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역시 선거가 있으니까 재밌네요. 제주도 삼다도인데 어떻게 이 제주 분들은 그렇게 사람을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박지원이 텔레비보다 훨씬 잘생겼고 젊다. 사실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 저희 형님입니다. 제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곳 제주에 와서 확실히 박지원이 기선을 잡았다라고 한 것은 최연편으로 강창일, 김문화 의원을 딱 세워주더라고요. 그런데 김재인 의원이 안 보였습니다. 저는 서귀포에 가서 김재윤 의원, 누님 등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누가 정치를 잘해서 김재인 의원을 도울 수 있을까? 저는 박지원이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파 청산,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강한 야당, 당원이 원하는 통합대표, 저 박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들은 강창일, 김은하, 김재윤 이 세 국회의원을 3번이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 분의 국회의원과 제주도의원, 이 박지원이 함께 제주 신공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 7대 경관 환경대회 때 모든 일을 원내대표 하면서 다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김은아 의원이 말씀하신 그 공약은 그래도 박지원이 가장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남북관계가 좋았다고 하면 제주도 감귤이 썩어 나갔겠습니까? 남북관계도 박지원이 잘합니다. 제가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4.3의 눈물,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박지원이가 끝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중에서 누가 정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싸울 때는 싸우고 소신 있게 협상할 때는 감동적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잡한 당무와 국회 운영을 해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두 번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당 지지율을 38%로 끌어오르는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은 60년 정통야당의 저력을 다시 본다며 정말 속이 후련하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달라라고 칭찬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누구입니까? 저 박지원이가 되면은 전국을 확실하게 주도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가장 핵심에서 일했기 때문에 저는 승리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했고 대북 송금 특검으로 3년간 감옥에 갔지만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새정치민주연합의 집권만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열해서 패배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강창일 도당위원장이 저에게 기속말했습니다. 통합을 강조해라. 어떤 경우에도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통합과 단결로 승리의 길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4.3의 역사와 함께하고 신공항의 건설을 지원하고 물류비용을 지원하고 특별법 제정을 지원해서 평화의 섬 제주의 발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새 장가 들라는 것만 함께 못하고 다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 아들을 신혼여행을 제주로 보내겠습니다. 마침내 역사의 시간입니다. 4.3의 시간이고 제주의 시간입니다. 계파, 패권주의 아래 또 지역 맹주 아래 억눌렸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다시 들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우리를 자신의 정당이라고 믿었던 시간입니다. 정권 교체와 재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의 국민은 우리 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서민과 중산층의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민주당의 이름은 정의이고 우리들의 깃발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동지였고 하나였습니다. 당원은 사명감으로 충만했고 국민에게는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계파도 없었고 우리 안에 지역도 극복했습니다. 이념적 편견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품성이었고 도덕이었고 윤리였습니다. 낡은 것은 언제나 저들의 것이었고 새로운 것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과거는 저들의 대명사고 미래가 우리의 고유명사였습니다. 바로 그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 정당 혁명의 역사가 다시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가슴 뛰는 봉기의 시작을 우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승리에 굶주렸고 다시 2016년 총선부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2017년 새로운 정부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그 각오가 저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절체절명의 이 시간,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길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대권 당권 논쟁도 당명 변경 논란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 국민은 우리 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터져나오는 새로운 민생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예비경선 직후 저는 추운 겨울에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를 찾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비정규직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자신의 운명 앞에 떨고 있는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어려워질 전통시장의 상인과 서민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은 여기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은 우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월급쟁이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집권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열어서 모두에게 꿈이 있는 아름다운 저녁이 보장되길 원합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경제가 열려서 갑의 횡포로부터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당의 발걸음을 기대합니다. 비정규직을 줄여 젊은이들에게 고단한 삶을 덜어주는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대북 투자를 과감하게 버려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어주는 우리 당의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런 정책 대결을, 새로운 다짐을 우리 국민은 보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희망의 소리입니다.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당의 이름이 무엇이든 대선 주자가 누구이든 저는 오직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그 깃발 하나만을 부둥키고 가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신뢰, 그곳에 우리의 답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시작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기본을, 우리 당의 역동성을 틀어막았던 지역주의 낡은 질서, 개파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대교체, 세력교체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노장의 관록으로 우리 당이 보다 젊어지고 역동적인 당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1970년 혜성처럼 나타났던 김대중 대통령처럼 우리 당의 제2, 제3의 김대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유정 대변인을 이인영 캠프로 트레이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의원님, 저는 여전히 패권 포기와 개파 해체 선언을 더 듣고 싶습니다. 직접 말씀하셨던 세대교체의 적임은 자신이라는 그 주장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 당의 젊은 신진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세대교체라는 저희 상품은 그런 의미에서 제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단 하나 집권의 꿈이 있습니다. 지역맹주, 개파연합, 지분 나누기를 넘어서 새로운 집권 전략은 오직 낡은 과거와의 결별입니다. 기득권에 갇혀 연연할 때 국민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혁신의 깃발을 들고 나갈 때만 국민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의 영광, 참여정부의 명예를 넘어 2017년 마침내 시민의 정부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희망은 변화를 선택할 때 시작되고 오늘 희망의 다른 이름은 세대교체입니다. 리더십의 전면교체보다 우리 당이 새로워지는 길은 없습니다. 주류 세력의 전면교체보다 우리 당이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세대교체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이기는 길은 없습니다. 저는 제 몸을 정당혁명의 새로운 불길에 던지겠습니다. 2017년
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